지금부터 제2회 민주연구원 민주자치발전포럼을 대구 동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날씨도 궂은데 각계에서 많은 내외빈들께서 와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대구시당 김은철 사무처장입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서고 나서 국기에 대한 경의를 해주십시오. 국기에 대한 경례. 예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대구 북구을 홍일학 의원님께서 오셨습니다.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께서 오셨습니다. 대구시당위원장 남치루 위원장께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주연구원 자치발전연구센터 강육구 본부장께서 오셨습니다. 대구의 전 시당위원장 하셨던 김대현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조윤식 사회적 협동조합 사람 이야기 사무처장 오셨습니다. 서재헌 동부갑 위원장 오셨습니다. 이승천 대구 동구을 지역위원장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동구청에서 박정우 기획실장님 오셨습니다. 포럼의 목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자치발전연구포럼 목적은 이 자치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정책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국정과제 연계형 지역특화사업 개발 및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전략 거점 지역 특히 영남권 현안 발굴 및 실천 방안 모색, 그리고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정책, 입법 역량 강화 지원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홍일학 의원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김민석 원장님 하셔요. 의원님 먼저. 제가 인사를 미리 안 하려고 한 이유는 여기 좀 힌트를 좀 힌트를 갖다 싶어가지고 근데 그러신 것 같아가지고 힌트 없이 힌트를 못 얻고 와서 오늘 김민석 원장님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래간만에 뵈면 아주 건강한 모습이고 아주 막 열정이 있어 보여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치루 시당위원장도 제가 지난번에 송년회 할 때 못 와서 죄송합니다. 저도 그 마음은 다른 데 있어도 항상 대구시당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와서 하고 오늘 노남옥 우리 부의장께서 이렇게 좋은 행사를 만들고 뭔가 동구에서 이렇게 해보자 그러니까 또 우리 이승천 위원장님이나 우리 임대훈 위원장님 이렇게 서재현 또 바쁜 중에도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서재현 또 대변인 부대변인 또 서울에서도 지금 크게 활약하고 있고 그래서 반갑습니다. 오늘 김성태 의원님 또 김현정 의원님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대구가 이제 경북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요새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이 대구 경북이 왜 보수의 아이콘인가 하는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난 30년 동안은 뭐 한 20년 동안 보수의 근거지가 되었고 보수의 더 우쪽으로 기울어져서 그 역할을 했던 것은 맞습니다만 지난 5,000년 역사를 보고 대구가 그야말로 이렇게 흘러왔던 것으로 보면 대구는 절대 보수의 아이콘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네이밍을 최근에 정치인들이 했을 따름이고 그렇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제 우리 시당이나 우리 민주당에서 그 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대구는 그야말로 혁신의 DNA를 가지고 있다. 국가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리고 뭔가를 해야 될 때 대구는 힘을 합쳐서 앞장섰고 그것을 극복했던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처럼 보수만 내세우는 이러한 다른 또 정치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점을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대구 시민들에게 말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동구를 중심으로 해서 대구를 변화시키고 대구가 다시 한번 또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각 지역마다 이런 좋은 효과를 거두고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도 우리 황 위원장님 말씀을 다 잘 해주셔서 역시 내공이 깊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대구가 저희 당에서 많이 이렇게 내려오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1시부터는 저도 사실 오늘 들었는데 우리 박용진 의원님이 오셔서 또 시당 여성위원회에서 함께하는 그런 강연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홍일학 의원님 또 남철 위원장님 이렇게 오늘 행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임대윤 위원장님 전 시당위원장 소개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이승천 위원장님도 전 시당위원장 하셨었죠? 다 전 시당위원장이시고 다들 고생하셔서 지난 지방선거 때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서 맛본 것처럼 광역단체장 승리의 기쁨까지는 맛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이렇게 진전하는 그런 구조상을 검토를 해본 결과 그렇게 다 분원을 설치하기가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민주연구원에서 지방자치 문제만 또 지역의 발전 문제만 다루는 분야를 하나를 좀 독립해서 하자 해서 만든 것이 오늘 이 행사를 하는 민주연구원 내 자치발전연구소에 여러 단체장이 당선된 일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관역단체장이 당선이 안 된 지역이 영남 지역 그리고 PK 지역에 조금 더 연구원이 할 수 있는 바가 있다면 좀 집중해서 함께 연구를 해나가고 또 협력할 수 있으면 협력하도록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뭐 아주 작은 것입니다만 여기 지금 어디 갔죠? 저기 있는 저 허필윤 씨가 저기 서 있는데 혹시 얼굴을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대구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도 일을 조금 하고 했었는데 저희가 일부러 민주연구원에서 이번에 자치 센터를 돕는 새로운 인력을 충원할 때 제일 먼저 우리 대구경북에서 찾자 해가지고 다음은 이승천 위원장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이승천입니다. 오늘 이 자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신 남치주 시당위원장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참 여러 가지 민주당 정책 관련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우리 김민석 원장님 이렇게 다시 대구에서 뵙게 되니까 너무 다시 반갑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구를 대구에서 처음으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발전연구센터의 우리 강덕구 본부장님 정말 감사하고 지방 분권과 관련해서 시대적 하두에 많은 좀 결과를 남겨주시면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의 박정우 기조실장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참 대경연구원의 우리 최영원 연구위원님은 대경연구원 사상 처음으로 정당 행사에 허락을 받아가지고 동구 토론에 나서 주셨는데 상당히 동구통입니다. 동구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신 분이라서 오늘 특별히 좀 초청을 했고 우리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님과 조윤식 사람 이야기 사무처장님께도 오늘 토론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동구가 대구 전체의 면적으로 봐서는 한 2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구 을지역은 도농복합지역입니다. 5일장인 재래시장이 2개 갖고 있는 강력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어려운 지역으로 이야기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동구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가장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혁신도시 문제입니다. 이 혁신도시가 사실상 대구에 내려왔지만은 정주 여건이 전염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별로 공기업별로 대구로 지금 이주를 해가 계시는 분들이 한 20% 정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부터 해서 네, 안녕하십니까. 서지현 동구갑 지역위원장입니다. 앞서 감사 인사는 많이 말씀하셔서 생략드리고요. 금일 진행될 민주자치 발전 포럼을 통해서 이제 동구의 현황에 대해서 배움과 알매 즐거움에 그치지 않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하는 지역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구의 의원 노남욱입니다. 오늘 이 먼 거리까지 또 우리 김민석 위원장님 모시고 본부장님이야 또 민주연구원님들 다 이렇게 먼 거리 대구를 또 관심 있게 잘 이렇게 봐주시는 그런 의미로 오시는 것 같은데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쁜 와중에서도 또 특히나 우리 동구의 우리 기획실장님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야 여러 우리 민주당원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동구 지역의 환경에 대해서 동구 환경이라면 먼저 이제 장점과 현실적으로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구는 넓은 구역 면적과 개발 가능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발 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든지 상수도 보호구역 등 대부분 규제에 묶여있는 실정입니다. 정수, 여건 등의 문제로 파급 효과가 미미한 그런 실정입니다. 향후 캐토 이전에 따른 부지 활용 및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교통 정체는 부정적 효과가 많은 상태입니다. 이시아폴리스 조성 및 동대구 역세권 개발에 따라 지역 활성화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와닿는 것은 없는 13%가 고도 제한을 받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구는 절반 면적이 고도 제한을 받고 있고요. 비행장으로 인하여 도시계획 등 각종 도시개발이 단절되고 있으며 고도 제한으로 주민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삶은 질을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통합이전은 동구 주민이 염원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뿐만 아니라 또한 정부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경북연구원의 최영훈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이런 자리에 와서 이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됐든. 근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진보 그다음에 보수 이러한 부분은 저희한테 사실 그렇게 중요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이제 대구 시민과 지역 주민들이 좀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그런 방법이 뭐고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느냐가 저희들한테 가장 중요한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노남욱 부의장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도 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조금 덧붙여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면 이 동구 지역과 대구가 조금 더 이제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제 부분은 저희가 사회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제외를 하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전문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도시 개발이라든가 아마 도시 도시 공간 구조를 한다든가 아니면 도시 재생 이런 물리적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쪽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의장님께서도 이제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보면은 동구에는 굉장히 좀 기회가 요소가 꽤 많았습니다. 혁신도시도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출발이 돼서 이제 가시화돼서 조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많이 바뀌었는가
우리 생활이 얼마만큼 개선됐는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그동안 대구에서 취재를 해오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민석 그 원장님 그리고 관독부 본부장님께서 이제 굉장히 아마 오랜만에 대구에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 사정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예전에 대구가 아닙니다. 지난 그 박근혜 촛불 이후로 대구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남치로 그 시당위원장께서 아까 얘기하셨듯이 불과 몇 년 전에는 몇백 명이 불과했던 민주당 당원들이 지금 거의 10,000명 정도로 늘었지 않습니까? 불과 4년 전에만 해도 대구의 그 구의원들이 10명에 불과했나요? 11명이었습니다. 13명이었습니다. 근데 무려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금은 구의원들이 50명입니다. 46명 공천을 했는데 45명이 당선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이 정도 아마 당선율을 보인 곳은 대구밖에 없을 겁니다. 이만큼 많이 발전했다는 걸, 많이 변했다는 걸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동구는 참 재밌는 지역입니다. 동구갑 그 지역위원장은 정종석 그 의원인데요. 그 친박이죠. 굉장히 친박 중에 친박인 정종석. 지역민들한테 과연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이렇게 잘 전달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구의원들과 그 시당의 당원이 서로 배치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또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803 그 구름다리를 대구시가 설치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그리고 시민단체 또 동화사 803에 있는 동화사 대구 참여인데 동국 주민회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참가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랬는데 사실 이런 게 되게 어색하고 불편한 자리라 폭탄 돌리다가 제 앞에 서지는 바람에 제가 뭐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 토요일 날 그 안심 지역에는 그 되게 많은 협동조합들이 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김장을 하는데 토요일 날 먼저 김장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 민주당 토론을 가야 되는데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이렇게 해서 다 모아서 왔습니다. 아까 이승천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마을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직접 느끼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정책으로 어떻게 실현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냥 그 주로 이제 안심 지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일상생활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얘기한 거를 제가 모아서 그냥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중복되는 내용은 빼고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조합이 그 발달장애 일자리를 혁신도시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2군데. 그 한국교육학술정보원하고 그 공무원 중앙교육연수원 2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직원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만나는데 그 직원들이 어떤 분들은 대전에서 출퇴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대구로 이주해서 오시는 분 계신데 주로 수성구 쪽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이유는 뭐 앞에서 나왔죠. 여러 가지 이유로 수성구 쪽으로 하게 되는데 그걸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면 그 먼저 범안로에서 내려서 그 혁신도시 들어가는 유라를 지나서 혁신도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중인 4차 순환선인가요? 그쪽 이제 도로에 대한 여건을 좀 개선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많은 주민들이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건무강 둘레길 관련해서인데 그 동대구 IC 인근에 있는 동서마을 아파트부터 해서 강변도로를 타고 에 대해서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구구터널 저는 사실 그 주거지는 북구라 이제 보고 있는데 사실 마을 조직이 운영되다 보면 어려운 점들이 좀 많아요. 그 예를 들면 올해 10월에도 저희들이 해마다 이제 마을 축제를 하거든요. 유라동에 방계공원에 사는데 10년째 이어져 오는데 그 공원 관리를 이유로 올해도 사실 못하게 공원 관리하는 측에서 못하게 막는 거를 예, 우리 노란복 부의장님 발자취가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분 토론에 많은 좋은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공항 이전 문제는 우리 시당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저는 통합 이전 민간공항과 그 K2 이전을
분리다 통합이다는 대구시당 입장은 없다. 당론은 시당장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싶은 게 노남욱 의원님 그 발표하신 중에 제2수목원 문제를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은 좀 새롭게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803 그 관광자원화 문제하고 연계되는 종합적인 안을 갖고 뭐 수목원이 들어오든 일부 복무공원 중심으로 해가 왕건 둘레길이 있는데 이 전체를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을 저도 뭐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원님들과 구청과 함께 좀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노남욱 발표해 주신 노남욱 원님 토론자님들 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딱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에 특히 우리 김민석 원장님도 계시고 여기 민주연구원 자치발전센터 본부장님도 계셔서 이건 대구 동구 혁신도시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 혁신도시 문제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정주 여건을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문제는 뭐 당연히 그건 병행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대구시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공기업이 혁신도시로 와서 간부진들은 집이 다 서울에 그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생활 근거지가 10년, 20년 동안 서울에 갖고 있는 사람을 이리와가 이사와가 살아라 하면 안 됩니다. 그 방법은 거꾸로 아마 우리 민주당 차원에서 한번 좀 우리 연구원장님도 오셨고 본부장 센터장님도 오셨고 지역 채용할 때 지금 30% 지역할 때 이제 권고 조항으로 되어 있는 걸로 그것도 지금 대구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켜지지 않고 저는 민주당에서 적어도 지방자치 분권 그런 차원에서 지방에 내려와 있는 공기업의 신규 채용을 한 50% 정도로 법으로 그게 신입사원들이 신혼집을 만들고 그래서 정주여건을 보조해주면 거기서 그야말로 새로운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10년 20년 동안 생활 여건이 서울에 있는 사람을 직장 여기 오라고 하면 다 금요일 되면 다 서울 올라가 버리고 하는데 네, 제가 구청장 후보일 때 뭐 디즈니랜드라든지 이런 걸 한다는 게 꼭 디즈니랜드를 한다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후적지 개발에 대한 논의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그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신세계로 옮기면서 2년 동안 그게 어떻게 보면 방치되다 보니까 지금 그쪽 지역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공항 이전이든 뭐 민간공항 이전이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가장 이제 힘들어하는 것은 이것이 나갔을 때 또 공동화돼서 또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한 번 더 여쭤보는 거는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그 개발에 대해서라든지 정책적인 것을 주민들한테 공유가 되어야지 안심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법안로라든지 이런 것도 종착점은 이제 무료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중간 정책을 한번 도입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유라지구라든지 수성구 쪽에서 주민들이라든지 와서 음식을 먹으면 뭐 교통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중간적인 정책을 구청에서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수성구청과 MOU를 맺는다면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조금 이제 법안로 무료화로 해가지고 좀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또 유익한 시간인데도 저도 동구합 지역위원장으로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거의 2시간 넘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진지하게 토론해 주신 모습을 보면서 참 좋았습니다. 든든하기도 하고 저는 조금 다른 말씀으로 그냥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 당이 또 지금 대구 경북 대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게 분위기가 아니고 이제는 실력으로서 사실은 승부를 보고 분위기가 아니고 실력으로서 사랑을 받고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결국 이렇게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나가고 성과를 구체적으로 내기 위한 노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토론에 참여를 아까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처음 참여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뭐 오마이뉴스의 우리 조정훈 기자님도 그렇고 뭐
주민자치회를 대표해서 말씀해 주신 것도 그렇고 좀 드문 경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자리에 참석해 주신 것 자체가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사실은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저런 이슈가 뭐 공항, 사회적 기업, 학교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슈가 나왔는데 저는 오늘 이슈에 대해서 뭐 개별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오늘 의미는 그 이슈들에 대해서 사실 선거 때 임박해서가 아니라 평상시에 좀 팀으로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것을 저희가 해봤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제가 예를 들어 내년 총선을 앞으로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 당에서도 큰 광역단체 어떤 이 지역과 이 지역이 서로 다른 얘기가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서로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소리가 나가면 결과적으로는 신뢰도가 떨어져서 도움이 안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구라는 데 와서 동구의 케이스를 놓고 이야기했지만 자연스럽게 동구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이야기들도 나왔고 동구 문제에 대해서도 바라보는 시각이 일정하게 차이가 있는 것들도 나와서 한편 흥미롭고 한편 이런 것들이 잘 정리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본다면 이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적절한 정리를 거쳤을 때 더 정책의 신뢰성이나 안정성이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한 가지 꼭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한편으로는 이제 사실 중앙당이나 또는 민주연구원에서 지역의 정책을 논의하거나 또는 이렇게 청책을 하는 과정에서 기초단체라는 단위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그 정책을 놓고 하는 것은 사실 좀 이례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역으로 저는 그렇게 저희가 지금 차곡차곡 좀 지금 특히나 저희 대구 지역에서는 차곡차곡 쌓아나간다는 뜻에서 저희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제가 이제 아까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오늘 마침 1시에 또 우리 박용진 의원 아까 행사도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런 현안을 하나하나 쫓아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있는 현안을 각 당들이 다 이야기하는 걸 쫓아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컬러를 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뭐 박영진 의원이 지금 유치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또 사실은 아까 성함제 우리 조윤식 선생님께서 발제해 주신 가운데서는 어찌 보면은 우리 당의 컬러를 어떻게 하면 잘 살려서 다음 총선에 접근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꼭 놓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주민자치라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잘 정돈해서 하여간 접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말씀 중에 혁신도시의 지역 출신 신규 채용 문제라든가 하는 것들은 굉장히 그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서 저희 진지하게 이렇게 보다 더 보편적인 의제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혁신 사례를 공유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꽤 상당히 내실 있는 정리를 해서 책자를 만든 게 있는데 그게 비용이나 뭐 이런 등등 때문에 아주 널리는 배포를 안 하고 시도하게 하나씩 이렇게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사실은 저희 당 소속의 지자체에서 과거에 했던 것 중에 꽤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그것들을 찬찬히 한번 보시면 그 또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포함한 각종 데이터,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저희가 오늘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정리한 것 중에 하나는 지난 지방선거 때 전국 각지에서 뭐 시도지사부터 기초위원회까지 해서 아주 좋은 선거운동의 사례들을 쭉 정리를 해서 저희가 다음 총선에 이제 활용하시고 정리한 것들도 있는데 의외로 그런 것들 이렇게 평소에 좀 찬찬히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도 필요한 자료라든가 하는 것들을 저희한테 말씀 주시면 저희로서는 하여간 그런 뭐 자료 제공부터 시작해서 하는 것들을 최대한도로 같이 협력해서 말씀드리고 나누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열기게 토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나온 말씀 중에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후속적으로 관심을 정리해야 될 것들을 관심 이렇게 쭉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